변호사들의 시선으로 읽어보는 색다른 영화 리뷰 고소한 영화 읽기 진행을 맡은 라이너입니다. 광노규, 최종화, 김철구 변호사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대단한 영화를 해야 돼요. 정말 유명하기로는 이 작품이 최고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간단하게 추상적인 감상만 부탁드립니다. 곽 팀장님 어떻게 보셨나요? 그래도 쭉 봤습니다. 그래도 쭉 봤다. 네. 좋습니다. 예전에 쭉 못 본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최정화 변호사님은요? 뿌연 영화다. 마치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렇죠. 세상을 보는 것처럼. 자, 오랜만에 좋은 작품 보신 것 같은데요, 김철구 변호사님? 이게요? 좋습니다. 그야말로 전설이 돼버린 그 영화. 저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망작계의 슈퍼스타. 우리가 놓칠 수 없는 7대 망작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작품. 오늘 다룰 이 엄청난 영화는요, 태권도 세계선수권 대회. 비열한 미국은 한국을 이길 자신이 없어 심판을 매수했고, 억울하게 패배한 한국 대표 선수 승현은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한 채 사랑하는 연인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지하 격투장을 전전하며 싸움에 몰두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승현은 홀로 사랑스러운 딸 사랑이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는 선배의 소개로 경찰이 된 승현은 그럼에도 홀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사고를 쳐 직업을 잃게 됩니다. 한편 사랑이는 우연히 마트에서 만난 민서와 친해지고 급기야 승현과 민서가 만나게 되는데, 알고 보니 승현과 민서는 사랑하던 사이였고 사랑이는 승현과 민서의 딸이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승현의 어머니. 승현의 어머니는 산부인과 원장이라는 자신의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민서에게는 딸이 유산되었다고 속이고 승현에게는 민서가 죽었다고 속였습니다. 그렇게 가족이 생이별한 상황. 이때 한국 조폭 황종철의 밑에서 일하던 승현의 상황이 변하자 미국의 프로모터인 토마스는 사랑이를 납치하게 되는데, 다 썩어버린 세상. 대체 왜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흘러가는 영화. 대한민국 망작계의 슈퍼스타 이동준과 스티븐 시걸의 시공간을 파괴하는 세계관 최강자 대결이 인상적인 영화. 그리고 전설의 그 장면.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명작. 오늘 고소한 영화 읽기에서 다룰 작품은 바로 클레멘타인입니다. 자, 클레멘타인이 나왔습니다. 야, 이 클레멘타인, 그 망작 리뷰 중에서 클레멘타인이 아마 거의 제일 높은 조회수였을 것 같아요. 망작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전설적인 영화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감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이번 망작은 어떻게 보셨나요? 가히 망작 중에 최고로 평가받을 만한 영화인 것 같고요. 최정화 변호사님, 클레멘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는 약간 뭔가 영화를 분석을 위해 보는 것 같아요. 감상이 네, 아니라. 네, 감상하기도 좀 어려운 영화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영화도 그냥 분해 해치한 거지 그땐 몰랐던 건데, 이 영화가 놀라운 게 앙드레 김 씨가 협찬을 했던 영화예요. 뒤에 마지막에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의상? 누구의 의상을? 누구 몰라. 의상이야? 아마 그 조폭 두목 의상이나 뭐 이런 거겠죠? 황동철의 의상. 네, 그런 거니까요. 진짜 놀랍다. 자, 김철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2004년도 영화잖아요. 네, 맞아요. 영상의 퀄리티가 왜 이래 오늘? 왜 그럴까요? 왜냐면 저희가 살인의 추억이 2003년 영화인데. 네, 올드보이 2003년. 그러니까 이 영상미가 너무 없어 이게 영화가. 오히려 그 다음에 나온 영화요. 그러니까요. 이 영화는 가족에 대한 영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족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묻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고소한 영화 읽기에서 그 남들은 하지 않는 그런 약간 좀 기행들도 많이 하고 네네. 약간 좀 헛소리도 많이 하고 하는 이유가 다 이제 가족들한테 좋은 거 해주고 좋은 거 사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디 기행하면 좀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포장한다고요? 가족을 부양한다 이런 말씀. 그렇죠. 이제 또 먹고 살려고 이제 또 일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승현과 민서. 승현은 경찰이고요. 민서는 무려 검사입니다. 같은 이제 법조인이신데 인물 분석 한번 부탁드릴게요. 최 변호사님. 일단 뭐 승현은 뭐 상남자고요. 상남자다. 네. 그리고 민서는
비웃음이. 제가 말하고도 민망하네요. 예. 상남자를 이럴 때 쓰는 표현이던가요? 그리고 민서는 굉장히 무예가 전륜해요. 아. 네, 보통 여자 검사가 그 정도 쌈박질을 하는 분이 존재할까 싶을 정도로. 니킥을 그냥. 근데 검사가 이런 검사는 물론 없겠죠? 말도 안 되죠 진짜. 아마 감독님이 검찰청 한 번도 안 가보셔가지고 이게 착하게 사신 거죠. 그냥 미디어에 나오는 검사만 보고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싶은데 김철구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승현 일단 승현? 이게 과연 상남자인가요? 그 직장에서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들 때려가지고 좀 잘리잖아요. 책임감이 없는 거 아닌가? 그냥 괴팍하고 비읍시읍 같은 느낌. 네. 상남자라는 말에 그 약간 미친놈의 뜻이 함의돼 있어요. 네. 민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뭐 법조인으로서 디테일을 저는 볼만한 게 없다고 보고 법조인으로서는 그냥 뭐 연기력도 그래요? 그나마 민서가 제일 낫지 않았나? 저는 차라리 사랑이가 제일 사랑이가? 네. 어린아이 치고는 너무 뛰어나지 않았나. 이런 말 하면 조금 관두니까 너무 죄송하지만 이건 사람한테 너무 못할 짓을 하신 영화예요. 너무 충격적인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시키기에는. 그러니까. 네, 좀 또 아이기 때문에 더 그랬을 수 있죠. 최정환 변호사님 가장 어이없는 장면 뭐였습니까? 그 김보성 씨 등장하는 장면은 김보성 씨. 너무 심했어요. 김보성 씨는 거기서 수사관인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김보성 씨가 1콤보였고요. 2콤보가 이제 황계순 씨랑 윤현숙 씨 그 도박 장면. 황계순 씨 도박은 진짜 좀 그건 진짜로 이제 이 관련돼 있는 분을 그렇죠. 그냥 이거 웃기려고 넣은 건가? 한 콤보가 또 있어요. 이명필 씨하고 그 외국인하고 영어로 대화하면서 막 욕을 너무 많이 했어요. 맞아요. 가장 제가 좀 가슴이 아팠던 게 스티븐 시걸이랑 어떤 그 계약을 체결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무성이 있어요. 그 정도의 연기도 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 이건 너무 굴욕적이었어요. 스티븐 시갈이 일본에서는 온갖 개그, CF 이런 거 다 나왔거든요. 진짜요? 어이없는 장면 중에 하나는 저는 또 그것도 있죠. 승현이가 막 지금 자기 딸 납치됐는데 짐을 하나하나 싸잖아요. 네. 그럴 정신 없죠, 엄마 아빠라고. 그렇죠. 지금 네. 내 딸이 지금 잡혀갔는데 그러니까 무슨 도복을 막 들고 막 감격스러워하고. 일단 막 가야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제일 중요한 것부터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한 영화에게 절대 피해갈 수 없는 순간, 변호사분들이 디테일을 한번 따져보는 시간 2화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떨까요? 망작계의 슈퍼스타 클레멘타인. 최정환 변호사님 오늘 할 얘기가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Let's get it. 일단 그 주인공 승현이 그 이명필 씨를 잡으러 가서 불법 사행성 기계 향 정신 이렇게 하다가 바로 수갑을 채워버려요. 그러니까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체포를 하면은 불법 체포이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 불법이고요.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바로 풀어줘야죠. 자, 그리고 김혜리 씨는 여기서 이제 검사인데 이제 피의자를 때리죠. 처음에 남포동 씨를 처음에는 박치기? 두 번째는 더 어이없는 게 남포동 씨의 아들이 잘못을 하고 왔는데 한마디로 그 피의자의 가족인데 왜 때린 거예요, 그 남포동 씨? 그러니까요. 코믹 영화가 아닌 다음에야 과한 설정이 아니었나. 아니 저도 뭔가 극악범죄자면 저런 마음일 수 있겠다 했는데 그렇게 네. 뭐 박치기 2번씩이나 맞아야 돼요. 그 남포동을 되게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뭐 검사가 그 피의자를 때리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아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근절됐다고 저는 봐요. 불가능하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김혜리 씨가 이제 그 사랑이가 자기 딸인 거를 안 이후에 승현한테 그런 말을 해요. 소송할 거야. 이런 환경에서 사랑이 못 키워. 자, 근데 승현이 있던 그 환경이 굉장히 좀 엉터리인 건 맞는데 아마 여기서 민서가 진짜 소송을 걸었으면은 네. 아마 졌을 거예요. 왜냐면은- 민서는 패배한다. 네, 아마 환경은 더 이제 경제적으로도 훨씬 뭐 안정돼 있고 좋긴 하지만 그 동안에 이제 그 공백이 너무 길기 때문에 승현으로부터 이 사랑이를 뺏어오는 판결을 받는 거는 아마 불가능했을 걸로 보여져요. 상남자 승. 상남자 승이다. 네. 조금 더 보충하면 졌을 것이다가 아니라 100% 엄마가 지죠. 네, 이럴 때는. 무조건 네. 진다. 뭐 이제 양육권 같은 거 싸우실 때 다들 이제 엄마한테 좀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사실상 양육 상태를 존중합니다, 법원은. 그러니까 기존에 이 아이에게 이미 형성되어 있는 양육 환경이 있다면 그거를 변경하는 게 아이들 심리에 굉장히 좀 악영향을 그럴 수 끼칠 수 있구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갑자기 어느 날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서 뭐 내가 돈이 많네 뭐 한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거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내 아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검사하면서 왜 저는 그런 이제 재판을 진행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 아마 감정적으로 얘기한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모는 이제 그 황종철한테 이 중간에 이제 이런 말을 해요. 뇌물수수 공여죄. 뇌물수수 공여죄.
뇌물 수수 공여 뭔가 이상한데요? 뇌물을 이상하죠, 예. 받고 또 공여도 했다는 거. 그러니까요. 뇌물 수수는 수수 자체가 이제 주고 받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 네네. 그 뇌물 공여 아니면은 수뢰 아무튼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네. 누구한테 자문까지 안 받더라도 그냥 찾아봤으면은 약간 단어만 좀 검색을 해봤어도. 그러니까요. 성의가 없었다. 이건 좀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황금교 팀장님은 어떤 게 문제였습니까? 제일 약간 좀 웃겼던 장면 중에도 하나가요. 그 이모가 황동철에 대해서 PT한 장면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이제 합법적으로 카지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치밀하냐. 그래서 한 번도 수사 받은 적도 없다. 경찰도 다 매서운 건데 이런 대단한 치거든요. 이거 우리나라 검찰 이렇게 수사 안 합니다. 이 본인 입으로 다 합법적으로 카지노를 하고 있다고 말해놓고 그러니까 이 정말 나쁜 놈이야. 이거 취지잖아요. 감히 합법적으로 사업을 해? 그러니까. 아니 조폭 주제에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지. 그러니까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런 나쁜 놈. 심각한 뭐 사람이다 막 이러고 끝나는데 아 이거는 너무 검찰과 경찰을 한 장면으로 둘 다 죽이는 장면이었는데 정말 못된 녀석이네요. 네, 감히 정말. 법을 짓다. 김철구 변호사님은 디테일. 현직 검사가 현장에 출동하는 모습들이 자꾸 뭐 이 영화뿐만 아니라 미디어들에 몇 번씩 보이는데 많이 있죠. 현장 안 나갑니다. 안 나갑니다. 말이 안 됩니다 진짜로.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검사가 거의 현장에 없다고 나가지 보셔야 돼요. 않는다. 얼마나 위험한데 나가면 네. 자, 하이라이트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저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저는 친정엄마. 전원주. 전원주. 이거 진짜 전원주 장면인데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전원주의 잘못은 일단 민서 엄마에게 딸이 죽었다 유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딸을 빼돌려서 보육원에 자기 멋대로 집어넣고 그 애 아빠한테는 애 엄마는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애 엄마 입장에서는 자기 딸이 죽은 줄 아는 거고 애 아빠 입장에서는 애 엄마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딸은 보육원에 갔고 네 이런 느낌입니다. 김철구 변호사님 먼저 해주시죠. 미혼모로 만들기 싫어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 울면서. 네, 뭐 그러니까 엄마로서 이제 딸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아 이 가능합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제 엄마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긴 하죠. 이제 여자가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내가 능력이 아무리 있고 없고 떠나서 힘든 일이긴 하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이해가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아이를 보육원에 맡긴 건 정말 최악이지만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이제 뭐 민서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말의 의심도 안 하잖아요. 그런 것도 이상하고. 승현이 와서도 민서가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확인을 하는 절차를 안 보이잖아요. 되게 너무 과한 설정이 아니었을까. 과한 뒷짜기 위한. 즙작이면 즙을 짤? 근데 이 영화에서 눈물을 흘릴 수가 있나요? 없죠. 우리 남편 울었대 이거 보고. 아니 이 영화를 예전에 봤는데 그때 눈물을 흘렸는데 어느 장면에서 울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부모한테. 화가 나서 돈을 쓰신 거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최정화 변호사님 딸이 낳은 아이를 빼돌린 친정엄마 일단 보면서 이게 과연 무슨 죄일까를 생각해봤는데 죄일까? 아 글쎄요 이거를 유기죄가 되려나? 보육원에 거짓말해가지고 맡겼을 때 너무 방했지? 아무튼 전원주는 여기서 처벌받아야 마땅한 짓을 했어요. 네. 그 무엇으로도 이거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기 때문에 이게 왜 지금 제가 생각이 약간 좀 꼬이냐면은 자기 딸의 아기를 병원에서 의사 입장에서 받는 케이스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상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처벌은 일단 차치하고 구체적인 어떤 디테일을 상상하는 게 약간 좀 뭔가 억지스럽잖아요. 좀 억지스럽죠. 이 설정 자체가 좀 구려요. 설정이 너무 구려서 네. 이 뭐 현실의 어떤 법을 적용하기조차 힘들다.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어떤 별로 처벌할 수 있는 게 마땅치가 않거든요. 이거는 거짓말했다고 사기도 아니고 유기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 뭐라 하지 이거를? 얼마나 유니크한 상황이면 네, 변호사들 최대 난제입니다. 고소한 영화 읽기 사상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뭐 아이가 부모가 살아있는데 이제 보냈다는 거 자체를 이제 처벌하기는 어렵고 아까 이제 최종환 변호사 말대로 그 보육원을 속인 거잖아요. 여기에는. 속인 거죠. 예, 뭐 위계한 업무방해로 굳이 뭐 엮이자면 엮는 건데 그거 외에는 가슴 아프게도 뭐 이제 죽었다는 거짓말만 있을 뿐 처벌 받는 거랑 연계시키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천벌을 받으시겠죠. 네. 천벌을 받을지어다. 아무튼 이 영화 구려요. 이거는 제가 농담 삼아서라도 뭔가 보세요라고 말을 절대 못 하겠어요. 절대 못하겠다.
자, 클레멘타인의 평점이 아주 높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고소를 하겠다, 나를 속였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 피해자거든요. 제가 이 영화를 두 번째. 두 번째 보죠. 진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산하에 첫 입사를 하고 저희 그 남자 직원들이 술자리에서 변호사님 아직까지 이 영화를 안 보셨냐고 그냥 인터넷 찾아보시라고 막 이래가지고 봤더니 평점도 9점이 넘는 거예요. 내고 평점이 엄청나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내가 이 영화를 몰랐지? 나도 나름 영화를 많이 봤는데 이제 봤다가 정말 화가 났죠. 엎어버리셨습니까? 정말 화가. 이것들이 막. 네, 그래갔다. 네, 뭐. 네. 평점에 일조하신 분 여기 계시잖아요. 박 팀장님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줬다. 고소 안 되죠. 적용 준 걸로는 고소가 안 되죠. 사실 뭐 나는 정말 재밌었다고 얘기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구나. 뭐 굳이 뭐 어떻게든 주장해 본다면 네가 나를 속임으로써 이 제작자가 1,400원을 받아갔잖아. 뭐. 너랑 제작자는 무슨 관계야? 이렇게 예, 이익을 취했잖아 너 때문에. 뭐 근데 뭐 1,400원 갖고 글쎄요, 그죠? 고소를 하기는 좀. 김철구 변호사님 혹시 뭐 마찬가지 입장이죠. 네. 이거 되면은 우리가 한번 나이를 고소 한번 해보려고. 검토 좀 해보자. 최철구 변호사님은 글쎄요. 근데 이 댓글 단 사람들은 그냥 어떤 조롱이나 어떤 유희의 놀림, 의미였지. 놀이죠, 놀이. 네, 이걸로 인해서 뭐 이익을 본 거나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댓글 보면은 재밌어요, 되게. 좀 예술적으로 댓글 달아가지고 나중에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댓글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댓글이 재밌었으니까 괜찮다. 네. 오늘 클레멘타인 해봤습니다. 다음 영화가 뭐가 될지 되게 기대가 되는데 세 분 변호사님의 소감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구 변호사님은 오늘 어떠셨나요? 네, 근데 왜 망작들은 넷플릭스에 없는 거죠? 안 사니까 안 사면 되지. 넷플릭스 입장에서도 굳이 클레멘타인에 돈을 주고 사와서 넷플릭스에 클레멘타인을 걸겠다는 생각을 하진 않겠죠? 뭐 맨데이트도 그렇고 항상 그 네이버에 들어가서 캐시로 구매를 해야 되니까 결제를 해야 되니까. 더 짜증 나더라고. 그래서 결제까지 했는데 눈까지 베리니까. 최종화 변호사님 오늘 소감이요? 이 영화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의미에서 다시는 탄생해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버러지 같은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가만히 리뷰를 하면서 오히려 저는 처음부터 망작 시리즈를 하면 이 영화가 아마 최고봉이 아닐까라고 어렴풋이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약간 좀 다운된 것 같은, 말도 안 되게 클레멘타인에서 이 영화는 망작으로서 웃기는 영화가 아니라 그냥 괴랄해요. 그냥 이런 영화 또 나오면 절대 안 되고요. 제가 또 너무 또 안 좋은 얘기만 한 것 같아가지고 이 영화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장면 4가지 정도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네네. 갑자기요? 일단 그 칫솔에서 치약이 나오더라고요. 네. 뒤에 이렇게 누르니까. 사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사랑이 침대가 그 자동차 모양의 침대예요. 예쁘더라 맞. 네. 역시 애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김혜리 씨가 이 영화에서 굉장히 열연을 펼쳤는데 보통 이제 여배우들이 이제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뛰는 씬에서 오히려 가장 망가져야 되는 장소에서 가장 정제된 모습을 보여주는 어떻게 모순적인 장면들이 요즘 연출되고 있는데 이 영화에서 김혜리 씨는 헬스장에서 땀을 뻘뻘 흘려요. 근데 곁땀은 안 나요. 근데 뒤에 등에는 이렇게 여기는 땀이 나는데 곁땀이 안 나더라. 아무튼 김혜리 씨가 이 영화를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임했구나. 또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이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좀 궁금했어요. 무엇이 과연 사랑이를 이토록 열연을 펼치게 만들었는가? 이걸 찍으면서 사랑이가 되게 행복하고 되게 좋았다면 저는 할 말 없는데 이 영화 때문에 그 앞으로의 어떤 그 꿈을 이루는데 장애가 됐다면은 너무 안타까웠어.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이 정도의 파이팅이 넘치고 뭔가 좀 캐파가 있는 친구라면은 좋은 작품 만났으면 분명히 좀 다른 행보를 걸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저도 보면서 사랑의 어떤 열연에 대해서는 이 나이대의 배우가 보여줄 수 있는 최대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나레이션 부분은 진짜 거의 아동 학대 수준 아닌가요? 어찌였을까? 혼자서 사는 것보다는 함께 사는 것이 허블란 행복 아니겠어? 저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런 걸 읽게 만들었다는 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참 이런 또 그 배우를 걱정하는 네. 그런 어떤 진정성 있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 재미난 내용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